중고도 치매 대상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 7가지, 수면장애, 거부, 뒤적거리기와 모아두기, 일몰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 부적절한 식사 행동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배설 행동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비정상적인 배설 행동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호전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배설 행동은 그 유형이 다양한데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설하는 경우, 계속 반복해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 대소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벽 등에 바르는 경우, 대변을 먹거나 소변을 마시는 경우, 대변이나 대변이 묻은 속옷을 숨기는 경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상황별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비정상적인 배설 행동의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설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의 배설 패턴을 파악해서 적절한 때에 화장실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설 행동이 필요한 시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면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데려가서 미리 배설하게 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런 곳에 똥오줌을 누다니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라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매 대상자는 왜 야단을 맞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호통이나 비난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 대상자가 오히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방에 요강이나 변기를 준비해 두고 그 밑에 수건을 2-3장 깔아두고 아침마다 수건을 교환하면 방에 냄새가 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비닐을 깔고 수건을 그 위에 깔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배변 시간에는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찾기 쉽게 표시하거나 항상 실내등을 켜놓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것도 도움이 되며 방을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옮기는 등 대소변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봅니다. 배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고 잘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해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입니다. 예, 화장실에 가시지요 라고 말하면서 매번 요구에 응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쉽지 않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 대상자의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량을 마음대로 줄여서는 절대 안 돼요. 감염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감염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오전이나 낮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가능하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 배뇨 때문에 잠자는 게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소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벽 등에 바르는 경우입니다. 화를 내거나 야단이나 소리를 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 대상자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흥분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간단히 부드럽게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뒤처리를 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바로 채우는 것보다 가능하면 화장실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배변 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낌새, 즉 안절부절 못하거나 끙끙거리거나 손으로 배나 엉덩이 쪽을 가리키는 행동, 얼굴 표정의 일그러짐, 옷을 벗는 행동이나 방의 구석으로 가는 모습 등을 보일 때는 곧바로 화장실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간혹 항문을 손으로 만져서 대변을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변비 때문에 뒤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밀가루나 인스턴트 음식, 차고 기름진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뜨개질거리나 어린이 퍼즐 등을 제공해서 배설물 대신 다른 것을 만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대변을 만지다가 들키게 되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변을 먹거나 소변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조용히
대변이나 소변을 치우고 더 맛있는 것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과자 등 먹을 것을 드리거나 목마르세요? 물 가져올까요? 라고 하고 물을 주면서 이 물이 더 맛있어요 라고 물을 권해봅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만 두세요. 그건 똥이에요. 더러워 죽겠어요. 소변을 마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며 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단치거나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야단을 치면 대상자의 혼란과 수치심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대상자 가까운 곳에 물과 컵을 미리 준비해주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배설 행동을 보이면 화장실로 안내해야 합니다. 대변이 묻은 속옷을 숨기는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여기보다는 빨래통에 넣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시범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말고 대상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해야 합니다. 야단을 치면 대상자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되어서 아무 데서나 배변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옷장, 이불, 요 등에 변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방의 물건을 감출 만한 수납 공간을 가능한 줄이고 쓰레기통은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유도해 봅니다. 배설 의사가 없더라도 화장실에 있기만 해도 반사적으로 용변을 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방에 휴대용 변기를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 등으로 대상자의 배변 사실을 감지하면 신문지 등으로 재빨리 닦아낸 다음 세제로 묻힌 걸레로 닦고 다시 마른 걸레로 닦아냅니다. 실제로 치매 대상자 중에서 80대인 여성분은 자신의 대변을 손으로 만지고 봉지에 싸서 이불 속에 넣어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그런 배설 행동에 대한 실수를 인지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피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실수한 대변을 봉지에 넣어 처리하려고 한다거나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 보호사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걸면서 자리를 이동해서 손을 씻도록 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해서 대상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설 후 옷을 감출 수 있는 수납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빨래통에 넣을 수 있도록 시범 보이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총 7가지 그 치매 어르신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거부한다면 식사가 꼭 필요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러주고 꾸짖거나 잔소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권해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에 섞어서 줄 수 있어요. 대신 모든 음식에 섞어서 주면 오히려 모든 음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욕을 거부하게 되면 거부하려고 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가 가려운 건지 아니면 화장실이 무서운 건지 화장실 물이 차갑던지 이런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거부하더라도 약속한 날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무감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무표정하고 감정 반응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알코올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에는 오전에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점심 이후에는 편안히 쉬도록 합니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뒤적거리기나 모아두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물건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뒤적거릴 대상을 제공하거나 관심을 보일 만한 다른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당황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며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왜 옷을 벗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덥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식사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했던 부적절한 배설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했던 총 7가지
그런 어르신들의 중고도 치매 대상자들의 행위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봄 제공자들이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거나 긴장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최대한 힘들지만 좀 자제하셔가지고 가능한 원만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중고도 치매 대상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 7가지의 대표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배설 행동과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